가장 안전한 공간에서 끔찍한 비극이 벌어진다면 여러분은 어떤 기분일까요? 여러분은 혹시 우리가 가장 평온하고 안전하다고 믿었던 공간에서 상상조차 하기 힘든 끔찍한 비극이 벌어진다면 과연 어떤 기분이 들지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 저희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러한 충격적인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믿고 맡겼던 돌봄의 공간이 어쩌면 가장 잔혹한 악몽의 장소로 변질될 수 있다는 불편한 진실에 대한 이야기죠. 이 이야기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완벽한 돌봄의 허상과 그 이면에 숨겨진 어둠을 깊숙이 파헤쳐 볼 것입니다. 여기 희망의 숲이라는 이름의 고령자 요양시설이 있습니다. 이름처럼 따뜻하고 포근한 이미지로 홍보되던 곳이었죠. 햇살 가득한 넓은 창문, 정갈하게 정돈된 실내, 늘 웃음꽃 피는 어르신들과 친절한 직원들의 모습은 그야말로 완벽한 돌봄의 이상향을 보여주는 듯했습니다. 시설 곳곳에는 최첨단 의료 장비와 전문 간호 인력이 상주한다는 홍보 문구가 붙어 있었고, 가족들은 이곳이야말로 부모님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최적의 장소라고 굳게 믿었을 겁니다. 실제로 시설의 홍보 영상은 한편의 감동적인 다큐멘터리처럼 제작되어 보는 이로 하여금 깊은 신뢰와 안도감을 느끼게 했죠. 그 영상 속에는 행복하게 웃는 어르신들의 얼굴과 함께 저희는 어르신들의 남은 삶을 가장 아름답게 가꾸어 드립니다. 라는 문구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 화려한 홍보 영상 속 약속들이 모두 지켜지고 있었을까요? 겉으로만 완벽해 보이던 그곳에 실은 섬뜩하고 기이한 미스터리가 드리워져 있었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오늘 그 완벽한 가면 뒤에 숨겨진 불편한 진실들을 하나씩 벗겨보려 합니다. 가장 안전해야 할 보호의 울타리 안에서 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지, 그리고 왜 아무도 그 사실을 알지 못했는지 말이죠. 희망의 숲이라는 아름다운 이름 뒤에 감춰진 어두운 그림자를 따라가다 보면 여러분은 아마도 깊은 충격과 함께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게 될 것입니다. 저 안에서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진실은 무엇인가?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요양시설에서 벌어진 일탈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고령화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언젠가 우리 자신이나 우리의 가족이 겪을 수도 있는 현실적인 불안감을 자극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일을 맡겨야 할 때 과연 우리는 무엇을 믿고 무엇을 의심해야 할까요? 완벽해 보이는 시스템 속에서 가장 취약한 이들이 겪는 고통은 어떻게 은폐되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 고통 뒤에는 어떤 인간의 본성이 숨겨져 있었을까요? 사건은 조용히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노안으로 인한 자연스러운 현상처럼 보였죠. 희망의 숲에 입소해 계시던 몇몇 어르신들이 갑자기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거나 알 수 없는 상처를 입는 일들이 간헐적으로 발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겨졌습니다. 고령의 어르신들이니 그럴 수도 있지 하는 생각이었죠.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빈도와 양상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몇몇 직원들이 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사고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기이하고 반복적인 패턴이 보였던 것이죠.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이 평화로운 공간을 서서히 잠식해 들어오는 것처럼 말입니다. 어느 날 밤늦게 근무하던 한 신입 직원이 복도에서 희미한 비명 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너무나 작고 희미해서 그저 꿈이었나 싶을 정도였죠. 하지만 그 소리는 그의 뇌리에 깊이 박혔고 다음날 동료들에게 이야기를 꺼냈지만 대부분은 피곤해서 헛것을 들었을 것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 비명 소리가 단순한 꿈이 아니라는, 어쩌면 이 완벽해 보이는 시설의 어두운 이면을 드러내는 작은 실마리일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예감이었죠. 그는 그날 이후 희망의 숲의 평화로운 풍경 뒤에 숨겨진 미묘한 균열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그가 발견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그 미묘한 균열은 결국 어떤 거대한 진실로 이어지게 될까요? 이 모든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김준호 씨는 그때부터 마치 그림자처럼 시설의 구석구석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전에는 그저 평범하게 보였던 풍경 속의 섬뜩한 조각들이
하나둘씩 들어오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그저 우연이겠거니 했던 일들이 점차 수상한 패턴을 보이며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불안감을 거대한 의심으로 증폭시켰습니다. 어느 날 밤, 그는 다시 한번 복도에 울려 퍼지는 희미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지난번의 비명 소리와는 달랐죠. 마치 누군가 흐느끼는 듯한 혹은 무언가에 긁히는 듯한 섬뜩한 소리였습니다. 소리의 근원지를 찾아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기던 그는 평소에는 굳게 잠겨있던 특별관리실이라는 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그곳에서 희미하게 새어나오는 소리는 그의 심장을 조여왔습니다. 문틈으로 보이는 어둠 속에서 그는 찰나의 순간 무언가 움직이는 그림자를 보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문은 굳게 잠겨 있었고 곧 모든 소리는 쥐 죽은 듯 사라져버렸죠. 그날 밤의 기억은 김준호 씨의 뇌리에 깊이 박혔습니다. 이후에도 기이한 일들은 끊이지 않고 이어졌습니다. 멀쩡했던 어르신이 갑자기 밤새 고열에 시달리거나 식사를 거부하며 평소와는 다른 이상 행동을 보이는 경우가 부쩍 늘어났습니다. 특히 늘 웃음 많고 활기 넘치셨던 박 할머니가 어느 날부터인가 극도로 불안해하시며 작은 소리에도 깜짝 놀라 비명을 지르곤 하셨습니다. 가족들은 할머니의 급격한 변화에 깊은 의문을 제기했지만 시설 측은 노안으로 인한 일시적인 증상일 뿐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렸습니다. 하지만 김준호 씨는 이 모든 것이 단순한 노안으로 인한 변화가 아니라는 강력한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용기를 내어 시설의 CCTV 영상을 확인해 보려 했습니다. 그러나 어찌된 영문인지 며칠치 영상은 시스템 오류라는 이유로 이미 삭제되어 있었죠. 공교롭게도 그 삭제된 날짜들은 박 할머니를 포함한 몇몇 어르신들의 증상이 급격히 악화되던 시기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이쯤 되자 김준호 씨의 의심은 단순한 불안감을 넘어선 어떤 거대한 미스터리가 이 시설 내부에 깊이 숨겨져 있다는 강력한 직감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는 이제 혼자서 이 비밀을 파헤쳐야 한다는 막중한 부담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김준호 씨는 주변 동료들에게 조심스럽게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직원은 그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죠. 오히려 그를 피곤해 지쳐 과민 반응을 보이는 신입으로 치부하거나 괜한 소리에서 시설 분위기 흐리지 말라며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알 수 없는 두려움과 함께 마치 무언가를 숨기려는 듯한 미묘한 기색이 역력히 서려 있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침묵의 카르텔이 시설 전체를 지배하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이들이 침묵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시설에서 오랫동안 일해온 한나이 지긋한 요양보호사는 김준호 씨의 이야기를 듣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전에 비슷한 일이 있었지 라며 의미심장한 말을 던졌습니다. 그녀는 과거에도 몇몇 어르신들이 갑자기 이상 증세를 보이다가 결국 돌아가셨고 그때마다 시설 측은 자연사로 처리했다고 조심스럽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깊은 슬픔과 함께 말 못할 비밀을 간직한 듯한 고통이 배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내부의 미묘한 움직임은 결국 외부로 새어나가게 됩니다. 박 할머니 가족의 끈질긴 문제 제기와 김준호 씨의 익명 제보가 더해져 마침내 외부 조사관이 늘푸른 안식처에 파견되었습니다. 그녀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시설의 모든 기록과 환경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이름은 이수진, 베테랑 사회복지 조사관이었죠. 그녀는 수많은 사건을 해결해온 경험으로 이곳의 겉모습 뒤에 숨겨진 어두운 기운을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그녀의 등장과 함께 시설 내부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이수진 조사관은 시설 관계자들을 상대로 강도 높은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직원들은 한결같이 문제없다, 모르는 일이다 로 일관하며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바닥을 향하거나 이수진 조사관을 애써 피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침묵의 벽이 시설 전체를 감싸고 있는 듯했죠. 이 침묵은 오히려 이수진 조사관의 의심을 더욱 증폭시키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 침묵 뒤에 분명 무언가 숨겨진 것이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특히 시설의 책임자인 원장은 시종일관 여유로운 태도를 유지하며 모든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그는 우리 시설은 규정과 절차에 따라 완벽하게 운영되고 있다며 오히려 직원들의 과도한 상상력이나 어르신들의 노안으로 인한 착각이라고 비아냥거리기까지 했습니다. 그의 능글맞은 미소 뒤에는 어떤 진실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그의 뻔뻔한 태도는 이수진 조사관의 분노를 자아냈습니다. 이수진 조사관은 겉으로 드러나는 서류와 형식적인 답변만으로는 결코 진실을 파헤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시설에 거주하는 어르신들과의 비공식적인 면담을 시도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두 두려움에 떨며 말을 아꼈지만 이수진 조사관의 진심 어린 설득과 따뜻한 눈빛에 한두 분씩 조심스럽게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떨리는 손과 불안한 눈빛 속에서 그녀는 파편화된 진실의 조각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마치 깨진 거울 조각처럼 흩어져 있던 이야기들이었죠. 어떤 어르신은 밤마다 들려오는 이상한 소리에 대해 이야기했고, 또 다른 어르신은 특정 직원이 자신들을 함부로 대하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또 다른 분은 밤중에 누군가 몰래 약을 바꿔치기 하는 것을 본 것 같다고 흐느꼈죠. 이 파편적인 증언들은 마치 흩어진 퍼즐 조각처럼 이수진 조사관의 머릿속에서 하나의 거대한 그림을 형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림의 윤곽이 조금씩 선명해지고 있었습니다. 이수진 조사관은 이 모든 증언과 정황들을 바탕으로 시설의 운영일지와 의료 기록을 다시 한번 면밀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의 날카로운 눈에 수상한 점이 포착되었습니다. 특정 시기에 유독 많은 어르신들의 수면제 처방이 늘었거나 일부 어르신들의 사망 진단서에 기록된 사망 원인이 미묘하게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었던 것이죠. 단순한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의도적인 패턴이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늘 푸른 안식처의 평화로운 가면 뒤에 숨겨진 어두운 그림자를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 미스터리는 단순한 사고나 개인의 일탈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의도적인 행위 혹은 시설 시스템적인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강력한 증거들이 서서히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진실의 문은 조금씩 열리고 있었고 그 안에서 드러날 충격적인 이야기는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는 것이었을까요? 이제 진실의 문은 조금씩 열리고 있었고 그 안에서 드러날 충격적인 이야기는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는 것이었을까요? 겉으로만 평화로워 보이던 늘푸른 안식처의 장막이 걷히자 드디어 그곳에 꽁꽁 숨겨져 있던 불편한 진실들이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죠. 누군가의 치밀한 계산과 시설 전체를 감싸고 있던 구조적인 허점, 그리고 인간 본성의 가장 어두운 단면들이 한데 뒤엉킨 비극적 서사가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으니까요. 결정적인 증거들은 마치 조각난 퍼즐처럼 하나씩 맞춰졌습니다. 숨겨진 녹음 파일 속에는 무기력한 어르신들에게 가해지던 폭언과 협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복도 끝 낡은 캐비닛 뒤편에서 발견된 은밀한 장부에는 식자재 비용이 부풀려지고 인건비가 유용되었던 충격적인 기록들이 빼곡했습니다. 무엇보다 양심의 가책을 느낀 한 내부 고발자의 용기 있는 증언은 이 모든 악행의 배후에 누가 있었는지를 명확히 밝혀주었습니다. 그들의 증언은 마치 어둠 속 한 줄기 빛처럼 모든 미스터리를 꿰뚫는 핵심 실마리가 되어주었죠. 사건의 핵심은 개인의 일탈을 넘어선 시설 시스템 자체의 뿌리 깊은 문제였습니다. 늘푸른 안식처는 겉으로는 최첨단 시설과 전문 인력을 자랑했지만 실상은 비용 절감과 이윤 극대화에만 급급했죠. 어르신들의 복지와 안전은 뒷전이었고 돌봄의 가치는 철저히 무시되었습니다. 심지어 일부 직원들은 자신들의 권력을 남용해 약자들을 억압하고 동료들의 무관심 속에서 이기적인 욕망을 채웠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단순히 개인의 악행을 넘어 시스템이 만들어낸 괴물과도 같았다고 말할 수 있겠죠. 이 모든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 피해자 가족들은 오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과 가족들이 가장 안전하다고 믿었던 곳에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다는 사실에 그들의 가슴은 갈기갈기 찢겨 나갔을 겁니다. 인간성에 대한 깊은 회의와 절망감이 우리 모두를 짓누르는 순간이었습니다. 반면 이 모든 비극을 자행한 가해자들은 심지어 무표정하거나 혹은 뻔뻔한 얼굴로 일관하며 보는 이들을 더욱 분노하게 만들었죠.
그들의 태도는 마치 무슨 큰 문제라도 되느냐 고 묻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이 드러났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건의 표면적인 해결은 이루어졌지만 그 과정에서 드러난 불편한 진실과 시스템의 맹점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우리 사회에 무거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가해자들은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고 늘푸른 안식처는 변화를 약속하며 재정비에 들어갔죠. 하지만 과연 이것으로 모든 상처가 치유될 수 있을까요? 진정한 치유는 아직 멀어 보입니다. 우리는 이 비극을 통해 근본적인 인간의 윤리와 사회의 책임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성찰해야 할 겁니다. 가장 취약한 이들을 돌보는 공간이 어떻게 인간의 욕망과 무관심, 그리고 시스템의 허점으로 인해 지옥으로 변질될 수 있었는지, 이 충격적인 진실은 우리에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가라는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범인을 잡는 것을 넘어 우리 사회가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를 되돌아보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 모두의 책임은 아닐까요? 사건 이후 늘푸른 안식처는 새로운 이름과 함께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남아있는 상흔과 사람들의 기억은 쉽게 지워지지 않을 겁니다. 진실을 알게 된 사람들의 복잡한 표정 속에는 여전히 희생자들에 대한 안타까움과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는 굳은 다짐이 교차하고 있을 텐데요. 사건을 되돌아보는 조사관의 고뇌하는 뒷모습은 우리 사회가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는 것을 조용히 일러주는 듯합니다. 창밖으로 노을이 지는 풍경과 함께 인간의 존엄성은 과연 어떻게 지켜져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은 더욱 선명해집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한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요양시설에서 벌어진 비극이 아니었습니다. 고령화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돌봄과 책임,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 깊이 성찰하게 만드는 거울이죠. 우리가 편리함과 효율성이라는 이름으로 외면했던 불편한 진실이 언제든 우리 주변에서 다시 벌어질 수 있음을 경고하며 사회적 관심과 감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해결이 모든 것을 치유하지는 못한다는 씁쓸한 여운을 남기면서도 우리 스스로 우리 사회의 약자들을 위한 진정한 안전망이란 무엇인지 고민하게 만듭니다. 밝고 희망적인 결말보다는 현실적인 경각심과 깊은 성찰을 유도하는 것이죠. 우리는 과연 이 비극에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그리고 우리 사회는 이들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들은 우리 모두에게 숙제로 남겨집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